자, 그러니까 창원이 떨어지는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그러면 떨어졌을까? 이 부동산 정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창원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매매 수요를 찾는 사람들보다 입주 물량들이 더 많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들어갔는 게 한몫했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창원은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많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정책까지 같이 물려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공급 물량으로 11,900가구가 쏟아졌어요. 입주 물량으로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00가구, 내년 같은 경우에는 3,600가구가 또 입주 물량들이 있거든요. 지금 창원에 미분양되는 것만 해도 한 7,000가구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내가 전세를 찾는다고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가격대가 저렴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한 가정을 해볼게요. 굳이 내가 창원에서 일 때문에 신혼집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세를 찾겠죠. 이쪽에는 지금 3억 하는데 여기는 2억 8천에 그럼 입지를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전세 가격을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임차인은 임차 가격부터 먼저 찾아요. 좀 더 저렴한 임차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이제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월세를 찾는다 그러면 월세가 조금 더 10만원, 15만원 좀 저렴한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임차인의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집 상태를 보는 거예요. 집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월세 가격만, 전세 가격만 저렴하면은 청소 안 봐. 청소 보는 거는 내가 나중에 팔기를 위해서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임차인들은 무조건 월세 가격, 전세 가격인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면은 좀 청소 좋고 향 좋은 데로 이렇게 입지 좋은 데로 이렇게 가겠지만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하면은 그쪽부터 먼저 시선을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를 보는 거예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 매달.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내가 내면은 2년 동안은 돈을 묶일지언정 내가 매달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전세를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이유가 요즘 금리가 낮잖아요. 전세 대출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월세가 80만 원인데 전세로 들어가고 그 계약서로 대출을 받으니까 한 달 이자가 70만 원이야. 그러면은 굳이 내가 월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전세 대출을 내가 이용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더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은 120만 원이고 2년이면 240만 원이 내가 한 달 월급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1,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내가 여기 전세 들어갈 건데 2천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내가 전세 들어갈 건데 전세 보증금을 좀 낮춘다 그러면 그만큼 한 달에 나가는 이자도 줄어든다는 거겠죠. 내가 여기 굳이 창원에 산다 그러면은 매매할 생각은 없는데 전세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또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은 매매를 찾는 사람은 없으니까 매매 가격은 창원에서 떨어지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시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도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기업에 창원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매매는 잘 안 찾겠지만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매매 가격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안 찾으려고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전세 가격은 안 떨어지고 유지되든지 아니면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창원이 그런 현상이에요. 창원은요, 경매 물건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매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경매 물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공급 물량이 많으면서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오는 경매 물건도 있어요. 2년 동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매매 가격이고요. 분홍색이 전세 가격이에요. 16년도에 피크를 찍었죠. 저때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세로 놓는 사람들도 있었죠. 1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17년도에 전세 가격은 대로 올랐어. 17년도에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에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전세 물량들을 비교할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매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시장에 공급 물량도 쏟아지고 정책도 누르니까 매매 가격은 16년도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세 가격은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17년도 동안.
근데 17년 동안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 보면은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올해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세 가격이 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19년도부터 올라가고 있었던 이게 지금 창원의 모습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경매 물건 나왔는 걸 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원 중에 성산구에 있는 물건이에요. 층수는 15층 중에 12층의 물건이죠. 층수는 좋아. 그리고 평수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니까 한 33평, 34평 정도 하는 그 물건이고 평균적인 국민주택이에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6,400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분양했던 물건이에요. 이 사람은 97년도에 이 물건을 소유를 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들고 있었던 물건이에요. 성원 2차 주위로 보면은 남양초등학교가 있고요. 길 건너편에 보면은 대방초등학교, 대방중학교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병원도 있고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가 좋은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15층 중에 15층이 1억 7,500이고 15층 중에 13층, 우리가 12층이라고 그랬죠. 이게 1억 7,500, 7층이 1억 8,500에 매물이 나와 있네요. 1억 7,500에 매물을 올렸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가격보다는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는 더 떨어뜨려 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가가 아니죠. 시세가.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유찰해가지고 1억 2천이나 3천대에서 들어가야지 경매를 하는 사람이지.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층수 좋고 금매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차라리 낫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경매로 뜬다 그러면은 이사비 줘야 되죠. 미납관리비 있으면 미납관리비 줘야 되죠. 돈이 한 500에서 600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차라리 금매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구입하는 게 낫지. 집상세도 확인 안 되는 경매 물건을 굳이 이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이거는. 자,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이 물건을 보시면은 여기 3년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보면은 지표가 2억 6,200대에서 거래가 됐었어요. 아까 감정가가 2억이었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9,400. 그러니까 7천 정도 갭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17년도부터 해가지고 2억 5천, 전세는 2억, 2억 2천, 1억 8천. 그리고 현재 지금 19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7월달 초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표가 매매가 1억 8,600, 전세가 1억 6,700, 갭이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실제로 거래됐던 걸 한번 볼게요.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거는 실제 거래됐던 거고요. 이 동그라미는 매물이에요, 매물. 실제로 거래됐던 거는 6월 20일에 10층이 1억 7,900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4층, 저층이 1억 6,800.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 15층이 1억 7천. 전세가 역으로 올라가고 있죠. 또 다른 거, 12층이 1억 7천에 전세가 거래가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7층이 또 1억 7천. 지표는 지금 여기 2천만 원 정도 갭이 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세하고 매매 거래됐던 걸 보면은 금매로 이렇게 거래됐던 거는 1억 7천에 매매 거래가 된 게 있었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15층이 1억 7천, 12층이 1억 7천. 전세하고 매매 가격하고 별로 차이 없죠.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충격적인 거 보면은 받고 싶어 하는 또 매매 내놨는 거 금매 물건이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매매 받기 위해서 매물이거든요. 6층이 1억 5,400에 금매 물건도 나온 게 또 있었어요. 오늘 제가 창원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 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둔화되긴 둔화됐지만 일자리가 그래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의창구하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애들 키우는데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표를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금매 물건 잘 받아가지고 세를 놓으면은 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매 물건을 이제 봤잖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교육생들은 낙찰되잖아요. 전세를 나왔을 때 돈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소되는 교육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많이 안 부리지. 전세를 좀 낮춰가지고 나중에 2년 뒤에 돌려줄 것.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살짝 올라갔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매매 수요는 많지가 않은데 전세 수요는 그래도 꾸준히 있다는 거예요.
매매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 강하다는 거지. 근데 가격대가 안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성산구에 보면은 분양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주거 환경이 되게 괜찮은 지역이에요. 17년도에 물량들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을 보시면은 18년도 6월달 때쯤에 전세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매매 가격은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 건 또 반대죠. 그리고 19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대한민국 아파트는 무조건 학군에 따라갑니다. 학군. 내가 애들을 좀 키우는데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를 먼저 따지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성산구 중에 또 가암동이라는 곳이에요. 이 보면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매매 가격하고.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학군이 받쳐주는 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3월달에 한번 보세요. 3월달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예, 이 실거래가는 2달이나 석 달 뒤에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창원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고 정책이 먹히지만 학군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 지역에는 2년 전에 분양받았던 그 가격이나 지금이나 매매 가격은 비슷하게 올라와요. 이런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살짝 올라오는 그런 지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들부터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대장 아파트부터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매매 수요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대장주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장주가 올라간다면 얘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내가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세 놓고 내 돈 안 들어가는 식으로 묵혀두면서 앞으로 내가 차익을 볼 수 있는 도시가 여기일 수도 있겠네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건을 구입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일반 시세대로 투자하라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내가 손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벌려놓고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내 원금에 손해는 안 보겠죠. 다른 데는 1억 7천에 전세를 놓는 거지만 나는 1억 5천에 놓는다 그러면 2천만 원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세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떨어진다 그래도 나는 1억 5천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1억 5천에 전세 시세가 돈다 그래도 1억 5천에 맞춰가지고 또 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 갭 투자는 시세에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경매로 하는 이 갭 투자는 그만큼 내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는 시기가 맞습니다 뭐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하고 지금 매매 가격하고 갭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전세가 올라가죠. 항상 그랬어요. 전세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니까? 매매 가격은 버티고 가는 시장이 돼요.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가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샀는 가격이나 전세 가격하고 똑같은 시점이 맞물리는 그때쯤 되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투자자들이 시장의 급매 물건들부터 소진시키기 시작합니다. 급매 물건은 소진되고 이 급매보다는 조금 더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매물만 이제 남아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조금 올라가는 그 분위기를 보고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지금 1억 7천이고 매매 가격이 지금 1억 9천이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나는 2천만 원 더 주고 그냥 이걸 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대를 또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매물이 계속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이때 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원은 아직까지 미비해요. 뭔가 드러나는 게 아직까지는 없어. 근데 표를 보면은 창원이 뭔가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게 힘들어요. 근데 창원이라는 것은 힘이 있거든요. 지방 쪽에 돈 많은 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 창원, 울산, 거제.
이쪽에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월급을 제때제때 받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소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도시였죠.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살아나야지 다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상권들이 또 살아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부동산 가격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갖춰져 있는 중소도시가 잘 없어요. 대구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아니야. 창원은 이 세 박자가 잘 갖춰진 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원이라는 곳을 눈여겨보면서 여기에 추이를 한번 지켜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갭투자입니다. 갭투자. Just take 'em over, let's have a little